15명의 초등학생으로부터 탈압박해보세요라는 한 교사의 글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글은 교직 경력이 10년을 바라보는데 나는 점점 무능해지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기본적인 생활 지도를 할 때마다 10살짜리 아이들이 날 비웃는다. 선생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아이들은 점차 통제를 벗어났고 교실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건 시계밖에 없었다는 문구가 선생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아이의 행복과 안정감,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학대라고 일컬어지는 요즘 교사의 정당한 지도와 교육이 힘을 잃어가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 젊은이들의 키워드는 뭘까요? 유능, 능력, 역량. 아마 이런 단어가 좀 팬시하죠. 아마 MZ 세대들이 원하시는 공평과 투명성을 포함하는 게 결국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과연 유능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맞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연봉, 결국은 좋은 대학을 또 나와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좋은 대학을 가려면 결국은 아마 성적에 이제 좋은 성적으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정말 유능한 학생이 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게 더 나을까요? 학원을 다니는 게 더 나을까요? 현재 부모들한테 한번 동료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학원 숙제하고 학교 숙제가 밀려 있는데 하나밖에 못 한다면 뭘 먼저 시키겠냐고. 고학년일수록 학원 숙제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일단 입시하고 가까우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과연 교육 전문가는 누구냐? 당연히 유명 학원 강사를 손꼽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교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전문 직종이냐 아니냐는 어떤 좀 평판? 결국 이런 것들이 교권 하락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마 다자녀를 갖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보통 하나, 정말 많아야 2명. 모두 내 아이가 금쪽 같은 아이가 되는 거죠. 저도 아빠가 처음이었고 둘째를 낳았을 때도 또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자신감이 없습니다. 결국 전문가를 찾게 돼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 어떤 부모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불안감, 내가 좋은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럴 자신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불안감을 결국 또 전문가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출발선은 나보다 좀 더 낫게, 스타터를 더 좋게 다져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는 또 아이의 어떤 교육보다는 쉽게 말하면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더 힘을 써야 되고, 그럼 내가 그렇게 뒷바라지 하느라고 소홀히 한 부분들을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게 아마 기본 공식이겠죠. 그러니까 이 귀한 내 자식을 결국은 귀하게 키우기 위한 방법이 결국은 아마 사교육 아닌가 싶습니다. 약속이라는 걸 어디서 배울까요? 물론 가정교육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학교에서 시간을 맞춰 등교를 하고 정해진 시간만큼 또 교과 과정에 따라 공부를 하고 선생님과 약속한 어떤 과제를 해오고 친구들과 또 약속을 지키고 학교를 가만히 분해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집합체거든요. 이 약속을 연습하는 곳이 바로 이 학교이기도 합니다. 물론 학원에서도 물론 비슷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학원은 약간 목적이 좀 다른 거죠. 에피소드를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근무하던 모 대학병원에 제가 이제 학생을 담당하는 그런 지도교수를 맡고 있었는데 한 학생의 학부모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특정과 모 교수님이 아주 과도한 숙제를 냈다. 그래서 이건 부당한 것 같아서 우리가 좀 따지러 왔다. 의대생이면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거든요. 임상 실습할 학생이면 대학교 5학년이고요. 그럼 오죽하면 또 이분들이 내려왔을까 싶어서 사정 얘기 일단 들어봤습니다. 이 학생이 낸 보고서가 소위 말하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서 보고서가 이제 쉽게 말하면 가짜 보고서죠. 근데 교수님은 이제 요즘 애들 트렌드가 그러니 야단치기보다는 이제 교정을 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베낀 것 같은데 자, 이 교과서를 줄 테니 이걸 좀 보고 참고해서 다시 좀 써와라. 그 학생이 끝까지 자기의 레포트가 옳다고 우겼답니다. 왜? 내가 했으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뭐라고 코멘트해? 그 해당 과목을 평생 업으로 삼고 있는 현직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는데 학생은 계속 맞다고 우기니 거기서 이제 언쟁이 벌어졌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역을 해와 라는 과도한 숙제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좀 슬프고 웃긴 얘기긴 하지만 사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답 찾기에 귀재인 의대생들이 답을 못 찾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 환자는 시험 문제가 아니거든요. 5가지 중에 답이 있는 시험 문제와 달리 환자는 답가지가 10개인지 20개인지 그리고 또 정답이 1개인지 여러 개인지 정해지지 않은 그런 수수께끼입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게 바로 과학하는 자세인데 우리 이 답찾기 귀재인 친구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교과서대로 정말 진료 잘합니다. 사실 우리 담당 교수님들이 바라는 건 그 다음 단계거든요. 알았어. 그런 노력한 거 알겠고. 그런데 환자는 저렇게 A라고 호소를 하니 한번 좀 계획을 좀 세워볼래? 그렇게 생각하는 가설을 한번 좀 갖고 와볼래? 이런 의도였는데 왜 제가 충분히 정해진 것까지 다 했는데 더 해야 되죠? 라는 그런 표정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자, 옳고 그름을 잠깐 떠나서 잘 관리받아서 아주 훌륭한, 유능하다고 좋은 의과대학에 입학한 이 친구들이 과연 환자한테도 답찾기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한번 좀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서울대학 예방의학 교실에서 이렇게 환자 그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설문을 이렇게 했답니다. 내 담당 의사가 아주 냉철한 의사였으면 좋겠냐? 아니면 따뜻한 감성을 갖고 있는 의사였으면 좋겠냐? 역시 정답은 따뜻한 감성을 갖고 있는 의사였으면 좋겠다가 훨씬 더 많은 답변을 얻었고요. 환자분들은 유능성과 그럼 따뜻한 감성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의사 입장에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겸비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스펙 쌓기들 다들 하시잖아요. 자, 100명의 간호사를 선발하는데 10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모두 다 간호사입니다. 과연 뭘 갖고 구별을 할까요? 이제는 바로 그런 배려심입니다. 역지사지를 할 수 있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저는 이제 앞으로 유능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사를 전문직으로 정말 나의 인생에 대해서 참 책임져 주시고 좋은 인품을 만들어 주시는 선생님이라고 배려를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이 과연 나중에 이 사회에 나와서 좋은 배려를 갑자기 생겨날 수 있을까요? 남의 전문성을 인정을 해야 본인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술 취해서 야 하고 막 욕설 고성방가를 하는 난폭한 환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몸을 맡기는데 야 아저씨한테 맡겨서 되겠어요? 그럼 아무리 취한 분들도 좀 자세를 다시 옷매무새 고쳐 앉고 그건 미안하게 됐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반응을 보이십니다. 내 자녀를 맡기는 학교고 선생님인데 그 정도의 리스펙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